사실은 진화론이라는 거는 유전학보다는 먼저 된 이론이야. 실제로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는 다윈이라는 사람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더군다나 그거보다 먼저 나온 게 무슨 논이냐? 창조론이잖아. 저기 하느님이 빚으셨다라고 하죠. 흙으로 빚었다. 잘못 빚은 애들도 있고 잘 빚은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겠지.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생명체는 끊임없이 진화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 사회의 모든 일종의 행동들이, 그리고 변하는 습관, 관습들이 다 진화에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되곤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학적인 생명체의 진화론 자체가 사회에도 영향을 준 거다까지가 우리가 끝나는 단원이야, 여기에서. 처음에 자연 선택이란 말이 있고 생물의 진화란 말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자.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관적인 게 아니야. 선택되어지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 야, 지금은 여자들의 인재상은 뭐가 원업일까? 옛날에는 조신하고 남편 말 잘 듣고 참고, 그리고 뭐 시부모님이 시키는 거 다, 이게 이제, 그리고 남편 죽으면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연료비 받고. 지금은 아니잖아. 아, 그렇지. 너무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1000년도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한 4-5분만 가면, 100년으로 딱딱 치고 가면요,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올바른 여성상 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야, 똑같아요. 남자도 똑같고요. 남자의 그 위상이 많이 좁아졌죠. 이게 여자의 위상이 좁아진 게 아니라 남자의 위상이 좁아져서 남녀가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자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1부 1초고요. 1초 1부죠. 근데 남자들은 막 기생이랑 놀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게 사실은. 그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 막 서자도 있고 막.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로 바뀐 거지, 뭐가 신장되고 그런 건 없어요. 자,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자연이 그 당시 어떤 두 종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의 종이 그 환경에 적응을 다 잘하더라. 그래서 그 종이 계속 살아남다 보니까 다른 종은 뭐 적자 생존에 의해서 사라지더라. 이런 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여기 보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옛날부터 어떤 법칙이 아니었던 거죠. 진화론이 잘못된 건 분명히 있거든. 자연 선택만큼은 인정을 받아요. 실험적으로 너무 많은 게 증명이 됐고. 자, 그러면 이런 일부 생물의 진화 속에 어찌 보면 자연 선택은 증거죠. 거기 보면 진화와 자연 선택설이 있는데 얘가 제일 먼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진화란 뭘까요, 그럼? 점점 그 환경에 적응해지려고 변하는 게 진화예요. 실질적으로는.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그렇게 진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이 자꾸 물의 높이가, 수면이 높아져요. 그래서 육지가 얼마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종으로 진화될 수도 있어요. 손가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갈퀴가 있고 귀 뒤쪽에 아가미가,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애들이 태어날 수 있고요. 걔들이 더 선택받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진화죠. 그러니까 얼굴이 더 잘생겨지고 키가 더 커지고 이런 게 진화가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거 진화인 거죠. 알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간이 키가 40m래요. 원래. 근데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키가 자꾸 줄어서 이집트 때 그 벽화를 보면 2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가서 확인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조선시대 수군의, 우리 조선군 수군의 키가 145였대요. 평균 키가. 일본군이 140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두척 장신으로 표현되는 이순신 장군이 168이었답니다. 굉장히 큰 거죠. 145에서 168은 23cm가 큰 건데. 45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균 키, 남자들의 평균 키였대요, 그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점점 좀 키가 커지는 거죠, 애들이. 지금 현상은 지금 키가 커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뭐야? 진화일 수 있는 거죠. 자, 거기 진화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짧은 기간은 적응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화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오랜 기간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죠.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변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맞닿는 말에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적응. 예를 들어서 사막여우, 북극여우. 사막여우는 조그마요. 근데 귀가 되게 커요. 걔들은 폴짝폴짝 뛰면서 뭐 잡아먹어? 전갈 잡아먹죠. 사막에 전갈이 많으니까. 전갈이 무슨 화석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 북극여우는 덩치가 커요, 되게. 귀가 작고요. 털이 폭실폭실 나 있어요. 안 귀여워요. 무서워요, 걔들. 항상 북극곰 뒤를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닐까요? 귀여워서. 예, 남는 거 먹으려. 맞아. 귀여워서. 북극곰이 제일 무섭답니다. 진짜 귀여워요. 아, 진짜 무섭답니다. 진짜 귀여워요. 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북극곰이에요. 거기 제일 귀여운 곰이 북극곰이거든요. 아, 저기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면은 다 귀엽죠. 그 하기다면 크로논가 그 걔도 귀엽잖아요. 오랜 기간이 진화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조나 기능 등이 변하는 현상을 진화라 한다면 종은 그렇게 변화되는데 먹잇감이나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변화를 겪는 건 적응이에요. 알겠어요? 진화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오랜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오랜 기간 동안의 환경에 적응한 거야. 짧은 거는 적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랜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래 같은 경우는 앞 지느러미가 뭐였다? 원래는 앞발이었다. 이게 진화가 돼서 지느러미가 된 거고, 익룡이라고 있죠. 익룡. 여러분, 익룡이 언제 나와요? 시조새 언제 나오죠? 시조새, 암공시, 백악기, 그죠?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134개. 알았어요? 기억나요? 백악기 때 나오는데 그게 앞발이 진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류로 넘어가는 중간 생명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적응을 통해 어디에 적응을 하는 거죠? 환경이요. 몸의 구조, 기능이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화의 결과 지구상에는 다양한 애들이 나오죠. 여러분, 곤충의 날개는 피부가 진화된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앞발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피부가 진화된 거죠. 자, 다윈의 자연 선택수는 맨날 나와요, 맨날. 다윈이란 과학자는 종의 기원이란 책에서 얘를 쓰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적자 생존을 통해서 자연 선택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가장 그 예를 든 게 누구예요? 기린이죠, 기린. 여러분, 기린 직접 본 적 있어요? 동물원 기린. 아, 그래, 동물은 기린이라도. 기린은 머리가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얘는 항상 동맥경화에 시달리는 아이예요. 혈압이 높아야 돼요. 여기까지 올리려면 피를. 그리고 얘들이 가장 톤이죠, 걔들은. 몸무게가 톤입니다, 톤. 그래서 사자들이 걔들을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자들이 공격할 때가 딱 한 번 있대요. 물 마실 때. 팔을 이렇게 하고서 물을 마시면 그때 공격하는 거야. 근데 기린 사냥은 거의 보세요. 숫사자도요, 뒷발에 한 대 맞으면 갈비뼈가 다 날아간대요. 얘들 막 후리는 발에 막 걸리는 거지 막. 그래서 애기 기린 공격하는데 어른한테 맞고 막. 그리고 사자들은 어디 한 군데 부상당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을 못 가잖아요. 도태요, 도태. 그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사자들이 고슴도치 사냥을 가끔 하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근데 찔려요. 이 고슴도치 끝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낚싯바늘처럼. 그게 딱 들어가면 얘들이 움직일 때마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죽어요, 사자는 나중에.
결국 고슴도치 사냥 그거 한번 먹으려겠다가 그러니까 고기 한 점 먹으려겠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좀 무섭습니다. 자연은.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는 이 말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죠. 보세요, 거기.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 과정에서 여러분, 제일 출발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생명체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환경에 적응해 살면서 뭐를 거친다? 생존 경쟁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린을 예를 든 게 뭐냐면, 목이 짧은 애도 있고 중간 애도 있고 긴 애도 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체변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여러분 혹시 수학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곡선?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안 배웠나 아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느티나무 잎을 따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잎의 크기가 작은 애가 있고 중간 애가 있고 큰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옥수수를 따도 그렇고 농작물을 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가운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개체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옥수수도 종자로 쓰려면 누구를 선택해요? 이쪽을 선택하죠. 좀 큰 거. 처마 밑에 걸어놓는단 말이지. 그리고 심어요. 또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애가 또 나온다고요. 개체변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잉 생산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중에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중간이 있다면 누가 제일 많겠어요? 목이 중간인 애가 제일 많았다는 거지. 그럼 목이 긴 애들이 살아남았다면 목이 긴 애들끼리 새끼를 낳으면 긴 애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요. 또 짧은 애, 중간에 긴 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체 변이에서 유전학적인 설명을 못 해요. 왜? 멘델의 유전 이론이라는 게 얘보다 한참 뒤에 나와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돼야 그게 형질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형질이 발현될 수 있다는 표현은 얘 이론의 뒤쪽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지. 여튼 이 아이는 이분은 다윈은 이 분위기겠죠. 우리한테는 한참 어르신이니까. 이 사람은 과잉 생산한 개체 중에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살아남는 놈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면서 과잉 생산은 개체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생존 경쟁을 통해서 뭐로 나왔다? 자연 선택을 받았다. 근데 이 자연 선택이 다윈의 이론에서는 신의 한 수야. 증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 사람은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서 아예 핀치새라고 있어요. 메쇠라는 새인데 섬마다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다르다는 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섬마다 똑같은 개체 변이가 있었을 테고 메쇠가 나왔을 텐데 살아남은 놈만 살아남다 보니 부리 모양이 다 달랐다라는 이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맨체스터 지방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그 결과 제자들이 이제 계속 다윈의 추종자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발표를 하면 산업혁명이 지나기 전에는 흰색 나방이 그렇게 많았어요. 검은색 나방보다. 근데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나니까 흰색 나방이 주는 거야. 왜 그래? 자연의 선택을 받은 거지. 검은색 나방들이 새들한테 더 안 들키는 거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 선택이야. 그래서 이 증거는 너무 많아.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이것들이 계속 발달해서 진화가 되었다. 이것들의 봐봐 마지막에 한계점이라는 게 보이지. 한계점. 이 사람은 뭘 설명을 못했나 봐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를 설명 못한 거야. 이거는 3명의 과학자에서 증명이 되거든. 나중에 봐. 신부님이시지. 완두콩 가지고 실험하신 분 누구야? 멘델. 멘델리프는 그 원자량. 그러니까 멘델이야, 멘델. 멘델이라는 분이 그 실험을 했지.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걸 유전이란 말을 처음 사용하셔, 그분이. 그러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도대체 어떻게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오지? 서튼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염색체에 담겨져 온다는 걸 설명해. 염색체 썰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를, 고유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그때 대립 유전자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내. 부하고 모의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와가지고 염색수가 변하지 않거든. 근데 그 같은 상동 염색 한 쌍에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게 모건의 유전자설이야. 이런 얘기들로 쭉 증명이 되어 왔고, 이 당시에는 야, 이렇게 된 거지. 부모의 그 형질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데, 글쎄, 그냥 뭐 계속 전달이 되겠지. 유야무야로 넘어갔던 점, 이 점이 설명하지 못한 점. 알겠지? 그 유전의 원리 자체를 설명을 못했다. 유전 원리 설명이 미흡했다 정도만 하라고.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한 거니까. 알았지? 자, 다윈 진화론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요 부분은 그냥 그 당시에 너희들이 좀 몰입을 해서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때 사람들은 누군가가 창조주가 만들어줬고 그 생명체는 그걸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자꾸 진화를 한다는 거야, 스스로. 알겠어?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인간은 돈을 못 벌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게 무슨 주의야? 자본주의야,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되고, 그걸 깨려고 나온 주의가 무슨 주의야? 한참 공산주의, 레닌의. 알았냐?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실 이론적 세상이야. 유토피아. 이게 어떻게 성립을 해? 성립을 안 하지. 그렇게 성립하려면 뭐가 동원돼야 되냐? 무력이 동원돼야 돼. 뭐 강력한 군주 정치가 해야 된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야? 군주나 황제가 있을 때는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었대. 왕이 다 모든 걸 쥐고 있어갖고 나눠주는 거지, 엠빵으로. 근데 그렇게 엠빵으로 나눌 때 중간에 귀족이라는 뭐가 생기잖아, 신분이. 걔들이 다 먹고 사니까 그게 무너진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누구부터 쓰러뜨리냐? 자본주, 그지? 자본주부터 죽이잖아. 지주, 이런 애들. 그지? 그래서 그걸 엠빵으로 나누자. 결국 국가가 다 갖고 있고. 맞죠?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자 생존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가 막 크게 되죠. 그게 민주주의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아니다. 우리는 엠빵으로 하고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국민에게 있다. 물론 민주주의도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인민이라고 쓰죠. 프로레타리아.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는 사회. 너무 좋아요. 근데 자연 선택에는 안 맞아요. 적자 생존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이다. 오른쪽 페이지가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 이어지면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적자 생존이 되면 식민지가 당연한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이제 더 오버해서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265쪽 봐요.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오랜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한 문구라겠어요.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오랜 시간 걸친 생물의 변화요. 진화의 결과, 지구의 생물종은 복잡해졌다가 정답이에요. 굉장히 다양화되었고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알아듣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멧새도 부리가 씨앗을 먹는, 벌레를 먹는, 열매를 따먹는 같은 종도 다양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잡해졌다가 정답이고요. 변이가 없는 집단에서 진화가 더 빠르게 일어난다. 여러분, 변이가 뭐였어? 이런 거잖아, 변이가. 변이가 있는 상태, 개체 변이가 있는 집단이 돌연 변이가 나올 확률도 높고요. 다양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리트리버조차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또 리트리버 자기가 애완견이랑 키워보면 성격이 달라요. 애들이 다. 알겠어요? 그렇게 변이가 많은 애들이 다양화된다. 자, 네 번째, 같은 종 개체들은 적응한 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거죠. 갈라파고스 군도의 메세의 부리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이 되어 진화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아까도 이런 말 했죠. 힘이 세고 달리기를 잘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물에 잠겨.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작고 아가미가 있고 물갈퀴가 있는 애가 유리해요. 그죠? 이건 강한 것이 최고는 아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야? 환경에 맞는 이 정답이에요. 환경에 맞는 애들만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자, 생물의 진화 과정입니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이게 개체 변이죠.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 적자 생존이죠. 이 두 마디 말이 들어간 게 뭐다? 종의 기원,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설, 다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말이 들어간다? 개체 변이. 그 다음 뭐? 적자 생존. 이 두 문구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순서대로 쓰세요. 제일 먼저 다가 들어가야 되죠. 과잉 생산 개체 변이가 들어가고 그 중에 적자 생존이 시작됩니다. 생존 경쟁 가가 되고 그래서 선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다가 나나. 네 번째, 1번 생물종이 변한다고 믿던 당시 사람들에게 생물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대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변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주의 발달 촉진했다. 이건 맞아요. 이게 더 나아가면 뭐까지? 식민주의까지 번집니다. 마지막,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회 진화론이 대두되었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유전학이 나오면서부터 변이는 두 종류가 되거든. 실제로 같은 종에서 일어나는 차이라고 보면 돼. 같은 종이 유전적인 거나 혹은 비유전적인 상황에서 그 형태, 습성 이런 것들이 바뀌는 현상이거든.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다 얘들은? 같은 종 안에서, 알겠어?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형태, 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습성 이런 것들, 알았니?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야. 기능 등이 상이하다. 자, 이런 것들은 같은 종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너희들도 보면 알고 있지. 사람도 그렇잖아. 체육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누나가 있으면 동생은 못하는 그런 축에 속한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이 변이는 유전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유전적 변이가 있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해. 유전적 변이는 무엇 차이 같아? 유전자 차이야. 무슨 차이? 유전자 차이. 근데 얘는 뭔 차이일 것 같아? 환경 차이야, 환경. 그러니까 사실 유전적 변이하고 비유전적 변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게 쌍둥이 애들이거든. 쌍둥이, 니네 거지와 왕자 동화책 읽어봤어? 쌍둥이야? 거짓말하지 마. 쌍둥이야? 아, 이란성? 그렇지. 이란성 완벽한 쌍이 아니지. 실제로 유전적으로 똑같잖아, 쌍둥이들은. 근데 하나는 어디서 자라? 거지촌에서 자라지. 하나는 왕궁에서 자라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 동화 속에서는 얼굴도 똑같고 이래서 뭐 서로 바꿔치기 해서 살고 이러지만 아니야. 아무래도 왕궁에서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 저쪽에 사면 키도 왜소하고 이럴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비유전적 차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유전적 차이 같은 경우 결국은 뭐가 가능하다?
형질이 유전 가능. 알겠어?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 그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자손에게 전달이 될 수 있어. 무당벌레 있지, 무당벌레. 등 무늬가 다 다른 거 알지, 무당벌레가. 그리고 그 얼룩말 있지, 그 무늬가 다 달라 또. 그리고 앵무새 같은 거, 깃털 색깔이 다 다르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유전차인데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다뤄. 왜? 얘는 생식세포 분열 시 1분열에서 그 차가 확연히 나타나. 상동염색체의 확률 때문에, 분리 확률. 비유전적 차이는 뭐는 유전되지 않는 거야?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아. 그래서 니네 진화론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말 많이 들리지 않았냐? 그 용불용설 이런 거 들어봤어? 돌연변이설, 정리설, 정말 다양한 자연 선택설과 더불어서 다양한 진화론이 나왔어. 용불용설이 뭔지 알아?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한 2, 30년을 하면 오른쪽 팔이 좀 길어. 투수를 하면. 그렇다고 자식이 이렇게 길게 나오느니 아니더라는 거야, 이게. 알았냐? 그러니까 환경적 차이야.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아빠가 잘생겼어. 그랬더니 딸이 잘생겨서 나오는 거야. 저는 아빠가 잘생겼어요. 딸이 잘생겨서 나온 거지. 근데 잘생겼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엄마가 예뻐. 엄마 이뻐요. 근데 아들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 그건 맞아요. 저건 뭐지? 여튼 알겠냐?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이 있잖아. 카렌족 여인들 걔들은 목이 긴 애가 미인이래. 그래서 고리를 껴 여기다가 기린처럼 목을 늘리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많아? 목 디스크가 많아. 이 사람들이. 알겠냐? 그렇다고 자손이 나왔더니 기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런 게 이제 비유전적 변이에 해당되는 애들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나오냐? 유전적 변이가 나오는 현상이잖아.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을 가지고 얘가 나온단 말이야. 요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이렇게 생각하자. 자기가 형제, 남매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걔가 똑같냐는 거지. 나랑. 일단 성이 다르잖아. 뭐 성이 다른 애들도 있고 같은 애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얼굴도 좀 달라. 조금씩. 그리고 잘하는 것도 좀 달라. 대부분 그 형제가 모두 공부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뭐 누가 잘하면 누군 못하고 또 운동을 누가 잘하면 또 누군 못하고. 둘 다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최악의 경우지 그런 게. 뽑기를 잘못한. 유전적 변이는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 결국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DNA 유전 정보 자체에 변화가 생겨서 다르게 나오는 건 돌연변이라고 하자. 알겠지? 잘 봐. 유전적 변이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돌연변이야. 이 돌연변이가 좋은 돌연변이면 괜찮은데 나쁜 돌연변이도 많아. 예를 들어서 염색체 숫자가 잘못된다든가 구조 이상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오래 못 살아. 알았어? 근데 유전자적인 변이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생세포 분열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새로운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랬잖아. 부모님이 키가 다 작은데 뭐 키가 굉장히 큰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뭐 되게 그러니까 잘생긴 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못생긴 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유전자 돌연 변이에 해당되는 거지. 그만 먹어. 빨대만 씹지 말고 뭐 하나를 더 먹어. 이거 먹어봐봐. 그래. 이거 씹어봐. 이거 맛있어. 불쌍해. 실제로 이거는 유성 생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거든. 유전적 변이는 암수가 다른 유성 생식, 그러니까 무슨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불리우는 생식세포 분열 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유전자 조합이 잘못된 애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잘 나오는 건데,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생길 수 있어. 이것이 너희들 편리하게 나오는 거야. 이건 생식세포 제1분열에서 발생을 해. 여기는 상동염색체가 반으로 주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총 염색체가 46개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반만 자식에게 전달이 되거든. 그 반이 누가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유전자가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제1분열에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된다. 알겠니? 거기 강아지들이 그런 변이가 되게 많거든. 보면 얼굴은 무슨 기야 그거. 그런데 다리는 외식고기 이렇게 된 애들이 가끔 있잖아 보면. 너무 싫다. 자, 밑에 변이나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볼게. 변이와 자연 선택에 있는 생물의 진화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유전자 변이로 해석을 해. 기본적으로 핀치 부리 같은 경우 메스의 부리라고 하는데, 이 부리도 자손 알을 막 낳게 되면 부리가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나왔을 거야. 그런데 뭐 여기는 열매가 많고 여기는 벌레가 많고 이쪽에는 뭐 씨앗을 까먹어야 되고 이런. 근데 환경에도 영향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도 있잖아. 가뭄 전과 가뭄 후. 그지? 그런 거에 따라 얘들이 그러한 부류들을 몸에서 알아가지고 인지를 해서 그렇게 새끼를 낳는 경우도 되게 많대.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 변이를 통해서 부리의 다양한 종류의 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만 유전자 변이, 전이를 통해서, 형질 전이를 통해서 그런 유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토끼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토끼. 호주 같은 경우는 토끼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토끼류들도 딱 얘들이 그 격리가 돼버리면 토끼류의 색깔, 무늬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답니다. 똑같은 종인데도. 알겠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반복되는 뭐를 통해서 종의 변화를 통해, 종이 변화는 아니죠. 세대 변화를 통해서 그 섬에 맞는 대로 부리의 형태를 가진 애들이 독자적으로 진화를 거듭한 거. 이런 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적자 생존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리를 가진 애들이 제일 많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뭐야? 사실은 뾰족한 부리, 뭉툭한 부리, 여러 부리가 있는데 뭉툭한 부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쪽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점점점. 알겠어요? 그런 것들. 근데 이 다음부터 우리가 뭐뭐를 쓰게 됩니까, 지금? 다윈이 쓰지 않았던 무엇을 쓰게 되죠? 유전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죽었네. 24도씨. 알겠습니까? 자, 일단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도 결국 부모의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쪽의 확률이 높아진 부리들의 그 부류들이 그쪽에서 정착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자연 선택의 유전학과 겹쳐진 거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나방의 자연 선택과 진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극단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한 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흰색의 유전자를 가진 나방하고 검은색의 털의 유전자를 가진 나방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환경 때문에 얘들이 사라졌다가 아니에요. 누웠던 부류들이 더 많아졌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부류가 많아졌다는 건 걔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전에는 산업혁명 이루기 전까지는 흰색 나방이 넓게 분포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공업화를 통해서 어두워지니까 검은색 나방의 서식지가 넓어진 것 뿐이죠. 그렇다고 흰색 나방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선택은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를 겸용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적혈구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적혈구라는 게. 얘 역할이 뭡니까? 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포에 가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폐에 가서 산소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택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택시. 택시에 몇 명 타요? 손님? 4명 타죠. 많이 타면. 4명 탑니다. 산소 분자를 4개를 태워요, 얘가. 가서 4개를 해리시키거든요. 근데 뭐 간혹 불청객들이 오죠. CO. CO가 누구예요? 일산화탄소. 걔는 산소보다도 CO에 타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얘는 또 안 내려요. 한번 타면. 그러니까 택시들이 막 와서 산소를 태워야 되는데 왔더니 꽉 찼어. 봤더니 일산화탄소가 안 내려. 알겠어요? 그게 연탄가스나 담배 연기예요. 기본적으로 O2라는 애들이 이렇게 태워서 운반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할 때든지 운동을 할 때든지 일정량을 공급해야 될 곳이 있어요. 항상 일정량에 가야 될 게. 그게 뇌예요. 근데 겸용 적혈구 빈혈증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적혈구가 저런 모양이에요. 그럼 산소 운반량이 현격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빈혈이 와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말라리아에 강해요. 또.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 보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발사형 경기에 뭐 있지? 그 동아프리카. 그렇지, 열곡대. 걔가 있죠? 근데 얘들이 중앙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이 살거든요. 얘들이 말라리아에 강하니까, 물론 단점 뭡니까? 사냥하러 갔다 쓰러지고 막, 그죠? 빈혈 때문에 픽픽 쓰러지고 그러는데 살아남는단 말이야.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정상이 자꾸 죽는 거야. 말라리아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만 살아남은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환경이, 걔들이 살 환경이 넓어지면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고 환경이 좁아지면 개체수가 주는 것 뿐이야. 알겠죠? 넘겨보세요. 자, 마지막은 항생제 내균에 대한 자연선택. 여러분, 법정 전염병 중에 결핵이라는 거 있죠, 결핵. 그죠? 여러분, 결핵이 드라마나 책 속에 많이 나와요. 그것도 1910년, 20년대. 여러분, 날개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결핵으로 죽잖아요. 금홍하고 뭐 해가지고. 근데 이 피를 쏟는 게 결핵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어요. 결핵균. 근데 홍콩에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 거지. 이 결핵 예방접종을 맞아도 결핵이 사는 거야. 뭐라는 얘기냐?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성이 생기는 애들은 대부분 세균입니다, 여러분. 세균들은요,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를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왜 세균이냐? 세균보다 더 작은 종자가 누구죠? 바이러스거든. 이 바이러스는 내성까지 안 가도 돼. 왜? 걔들은 진화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려. 특히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됐죠.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 백신을 못 만드는 이유가 3개월마다 변화를 거듭해요. 그래서 3개월 내에 만들면 3개월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는 잡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진화된 건 못 잡아요. 그래서 뭡니까? 왜 유럽 국가들이 자연 치유를 선택했겠어요?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도 못 잡아요, 그거는. 왜요? 나타났어. 얘를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근데 2달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포하는데 한 2주 걸려. 그럼 2주 동안만 그 바이러스를 잡는 거야. 진화합니다. 알겠어? 특히 RNA 바이러스는 더 심해요. DNA는 2가닥이나 되죠. 한 가닥밖에 없는 RNA 바이러스는 금방방 변합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알았어요? 걔들이 옛날에 메르스라는 거 알아요? 걔들이 진화돼서 코로나가 된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너도 바이러스 모양이 원 모양이 있죠. 막 도돌도돌 뭐 나고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원본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항생제는 있잖아요. 얘들은 가능하죠. 항생제부터는 세균이기 때문에 생명체거든요. 원핵세포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래도 DNA를 갖고 있고 핵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내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지. 뭘 한 거야? 적응을 하게 된 거야. 진화로.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적응이 되면 그 세균만 계속 살아남는 거야. 약발이 안 먹히니까. 그리고 몸에 들어가서 걔들이 팔기를 치고요. 알았습니까? 자, 맨 마지막에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라는 말 잘 봐요. 결론은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난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치? 거기에 적응하는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변한 거지. 그치? 그러면 자,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합쳐지지. 그 대륙 이름을 뭐라 불러? 그때하고 중생대 이후에 애들이 갈라서지. 신생대에는 더 멀어지지. 고생대 말기 판기아 때하고 대륙이 딱 나눠질 때 언제 생명체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나눠졌을 때 왜? 환경이 다양화되니까. 이 대륙들이 옆으로 갈라진 게 아니잖아. 위아래로 퍼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해안선이 다양화된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온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열대, 온대, 한대까지도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269쪽 가봅시다. 다양한 깃털색을 가진 앵무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앵무는 같은 종인데도 색깔이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체들의 형질의 차이를 뭐라 부른다? 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를 골라봐라 이건데, 지금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건 여러분 유전적 변이에요. 뭐가 나타날 수 있어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두 번째,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것 또한 유전적 변이죠. 염색체를 통해서. 환경의 영향, 이거 비유전적 변이죠. 비. 유럽 정원달팽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얼룩말의 무늬, 그죠? 무당벌레의 등 모양, 이런 거 다 유전적 변이입니다. 다음, 운동으로 단련된 팔은 운동을 하지 않은 팔에 비해서 근육이 발달되었다. 그렇다고 자식의 근육이 발달돼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용불용설,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전적 변이입니다. 세 번째,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차지합니다. 기억, 돌연변이, 맞죠? 대표적인 거죠. 체세포 분열, 여러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체세포 분열은 생장입니다. 생장. 그 다음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몇 분열에서 일어난다고? 제1분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돌연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자적 개체예요. 독자적 개체. 걔가 적응해 살았다. 그럼 걔가 짱이야. 근데 대부분 돌연변이 어떻게 되죠? 도태됩니다. 적응을 못해서. 두 번째,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의 방향은 당연히 바뀝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반복이 된다면 변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세대가 거듭되면 원래 중앙아프리카에서도 정상 적혈골 가진 애와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골 가진 애가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세대가 거듭하면서 정상 적혈구들이 말라리아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지. 이제 남모양만 살아남은 거지. 그죠?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이야. 거기 보니까 처음에는 니은이, 그죠? 니은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이게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애들이거든. 얘들이 점점 많아진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유전자 차이예요. 말 그대로.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두 번째.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세균 집단에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있었어요. 변이는 있었다고요. 계속 개체 변이 있었는데 유전적 변이겠죠. 그 중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야. 알았니? 그럼 걔들이 자꾸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 다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서 동그라미 니은이 자연 선택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생제 사용을 억제해라.
왜? 사용을 자꾸 많이 하면 그거에 내성이 가진 애들이 자꾸 개체수가 늘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왜? 정상적인 세균들을 죽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 맞고 급속히 체력을 회복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냅둬도 체력은 회복돼. 빨리 회복하려고 맞는 거거든, 사실.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니은이 기억으로 바뀐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계속 존재하는데 누구 수가 많은 게 기억 수가 많은 거죠. 아셨습니까? 넘기시고. 자, 내신 만점 문제, 여기 문제들 중에 몇 개를 한번 풀어볼까? 02번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죠. 첫 번째, 과잉 생산과 변이, 그것도 개체 변이죠. 정상 분포곡선을 그리는 변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적자 생존이 일어나면 뭐의 선택을 받는다? 주위 환경의 선택을 받게 되죠. 그걸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니은. 됐죠? 그럼 기억 맞았고요. 니은 맞습니다. 같은 먹이를 갖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도 되게 좀 체계적이에요. 목이 긴 길이는 높은 나무의 이파리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낮은 나무의 이파리는 못 먹는 거죠. 그럼 이게 뭘로 해석이 되냐? 낮은 나무의 잎은 경쟁이 심하고 높은 나무의 잎은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이론이거든. 맞는 말이야. 근데 목이 길다고 자손이 긴 기린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지. 이 개체 변이의 가장 다른 점이야. 알겠어요? 디귿. 니은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번식한다. 얘들아, 니은은 사실 유전자로 변이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세대가 거듭되다 보니까 걔들이 살아남은 거잖아. 목이 긴 애들이. 알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도 충분히 목의 길이가 다양화된 기린들을 낼 수 있는 거지. 근데 목이 긴 기린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런 식으로 진화를 설명해야죠. 다음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 니네 기출픽도 풀어와야 된다. 알았냐, 이쪽? 페이지 273쪽 가봐. 실력 업문제 한번 다뤄보자. 자, 1번. 어떤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이야? 가와나는 바다의 형성으로 분리된 지역이며, 기역과 니은은 각각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날개 형질을 갖는데요. A, B, C는. 보세요. 거기 보시면 둘이 해서 동그라미 기억해가지고 A, B가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 A, C를 했더니 니은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기억은 가나가 무슨 색깔이에요? 분홍색이죠.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이 나타났죠. 이건 돌연변이에요. 알겠습니까? 부모의 형제가 전혀 다른 애가 나왔잖아. 그럼 나는 한번 봅시다. A, C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자, 얘가 나지역으로 갑니다. 갔더니 흰색 나방만 살아남았죠. 뭡니까, 이건? 자연선택이죠, 이건. 이해 갔어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합시다. 결국은 여러분, 가에도 나에도 똑같은 A종이 있었는데, 가가 살던 곳에 빨간색 나비가 나온 거예요. 이거 돌연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A, C가 분홍색 나방하고 나비하고 C, 흰색 나비가 같이 살았는데 C만 살아남았다. 이건 자연선택을 받은 거라고. 알았습니까? 자, 기억. 나비 집단의 변이는 기억에 의해서 감소하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변이는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을 보게 되는데, 종의 다양성을 우리가 연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A종과 B종이 100개 있고 하나 있는 것보다는 50개 있고 60개 있는 게 종의 다양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100개 있고 하나 있으면 하나는 좀 이따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다양성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다양성이 커진 거다. 변이의 다양성이 커진 거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가에서 A보다는 B의 생존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살아남았잖아. 그지? 걔가 살아남았다는 건 걔가 선택을 받은 거야. 환경에. 알겠니?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운때가 맞은 거지.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나에서 A와 C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한 애는 없어. 같은 종이라도 유전은 달라. 유전자는. 알았냐? 자, 이제 4번 한번 봐봐. 4번. 이 그래프 아까 본 적 있지? 가뭄이 들기 전, 가뭄이 든 후. 자, 원래 작고 연한 씨앗이 풍부했어. 자, 그럴 때는 개체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부리의 평균 크기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었다. 연하니까. 근데 가뭄이 들고 나니까 전체 중심 평균값이 부리가 단단해지고 커지는 쪽으로 변했더라. 알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한 가뭄으로 씨앗의 총수도 감소했고, 그리고 작고 연한 애보다는 딱딱한 애들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부리가 개체변이 중심이 점점 어디 쪽으로? 부리가 큰 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억, 가뭄시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양한 애들 중에서도 평균적인 부리가 큰 애들이 선택되었다. 적자 생존했다는 뜻이에요. 니은 가뭄 전에 비해서 가뭄 후 부리의 평균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평균이 커졌잖아요. 그 다음 디귿 전에 비해서 가뭄 후 핀치의 전체 개체수는 줄었죠. 먹잇감이 줄었는데 얘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프 크기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배웠던 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진 시대나 지금은 이제부터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프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충분히 맞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넘깁니다. 자, 214쪽. 여긴 도입만 해줄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태계라는 건 뭘 의미해요? 환경이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육지냐, 물이 있느냐, 습도가 어떠냐, 기온이 어떠냐, 비환경적 요소. 우리가 보통 보면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된 게 바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태계 다양성이 클까요? 사막이 클까요? 왜요? 다양하잖아요. 해안선도 있고 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북쪽은 춥고 남쪽은 덥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막은 건조잖아. 그냥 온통. 그지? 이런 게 생태계 다양성이라 불러요. 두 번째, 종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종의 다양성은 여러분 동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식물까지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막 쪽은 종의 다양성이 좀 어때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쪽은 종의 다양성이 다양하죠. 땅을 파봤더니 메마르고 건조해. 그럼 그 속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어떤 땅은 습하고 색깔도 검고 벌레들 막 겨다녀. 종의 다양성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마지막, 아까 유전적 변이에서도 여러분들 봤듯이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종이라도 제1분열에 의한 유전자의 그 섞일 확률 때문에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애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애들이에요. 뭐 얼룩말의 문이라든가 무당벌레 등, 그 다음에 유럽 달팽이의 그 회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 다양성 몇 개 배웠어? 지금 3개 배워서 생태계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어디냐? 종의 다양성에서 많이 틀려. 응? 왜?
종의 다양성 생각해봐. A, B, C가 있는 곳이 있고 A, B, C, D가 있으면 어디가 종의 다양성이 커? 당연히 A, B, C, D지. 이건 안 나와. 뭐가 나오느냐? A, B, C, A, B, C가 있어. 근데 A가 12개, B가 2개, C가 10개. 그런데 이쪽은 A가 5개, B가 4개, C가 5개. 어디가 종의 다양성이 크다? 두 번째 거야. 비슷비슷한 애들이 종의 다양성이 크다고 해. 종의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알았니? 그런 것들이야. 이제부터 한번 보자.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야, 사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자산이지.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외국한테 부러운 게 뭐냐? 자원이지. 자원에 뭐가 있었어? 지하 자원이 제일 처음이었어. 우리나라 금 맞냐? 우리나라 금은 일제시대 때 다 도둑 맞았어. 우리나라의 자원 수탈을 보면 지하 자원의 수탈은 금광이나 은광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지. 북쪽에 많았지 그게. 근데 더 중요한 건 생물적 수탈이 더 심했어. 일단 호랑이들이 다 사라졌지. 표범이 다 사라졌어. 그 다음에 독도의 강치가 다 사라졌어. 알았어? 지금 이제 조금씩 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물적 자원을 다 낭비한 건데 그러면 생물적 다양성이 준 거야.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 생태계가 다양한 곳에는 생물의 종이 다양해. 알았니?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 수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외국에 없는 사슴류가 누구라고 했죠? 호랑이. 맞아요. 그 우리나라가 개들도 갖고 있단 말이야. 또 은행나무도 갖고 있어, 우리는. 그치? 그런데 그런 생물의 다양성도 이제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원이 되는 거야, 자원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그 생물 다양성 한번 봐봐. 순서대로 쭉 보이지? 그치? 유전적 다양성 어떤 거 내에서 같은 종. 알았니? 유전적 다양성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 같은 종. 지금은 내가 설명만 해줄 테니까 봐봐. 큰 그림이야.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고, 그다음 그런 종들이 많은 게 종의 다양성이야. 알았지? 그리고 그런 종이 다양하려면 뭐가 변화무쌍해야 돼? 생태계가 변화무쌍해야 돼. 거기에는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다 있는 거지. 어떤 요소? 비생물적 요소. 알겠지? 누가 제일 크냐? 전체 집합이. 생태계야. 그 다음에가 종이고 그 다음에가 유전적이다라는 말을 써준 거야. 알았어? 우리나라만큼 그런 데가 어딨어. 일단 생태계 다양성은 우리는 삼면이 바다야. 그지? 그렇다고 바다만 있어? 산도 있지. 실제로 일본이 있지. 일본이 우리보다 면적이 엄청 넓어. 그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걔는 대부분이 산이야. 사람이 사는 곳이 얼마 없다. 니네 유튜브에서 나중에 야경 사진 한번 봐봐. 인공위에서 찍은 거. 우리나라는 남한이 다 밝아. 근데 일본은 군데만 밝아.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야. 그게 어디냐? 도쿄나 오사카 쪽이야. 알겠어? 그리고 위에 이제 삿포로, 홋카이도 이쪽에만 조금씩 불이 있어. 나머지 다 시커매. 안 산다는 거야, 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전 세계 중에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가 몇 개 없거든? 일본이 그 중에 하나야. 왜 침략을 안 했겠냐? 싫어. 맞아. 그게 더 결정적이야. 그리고 뭔가 교두부가 돼야 되거든? 어디를 점령하면 그게 거점이 되어서 어디로 세력이 확장돼야 돼. 일본은 거점 지역으로는 좀 불편한 곳이야. 왜? 바다잖아, 다. 그지? 왜 영국이 식민지를 키웠겠어? 왜 일본이 영국을 롤모델로 잡았는데 거점을 잡고 싶었던 거지. 영국도 섬이잖아. 그러니까 어딘가 식민지를. 그래서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 전 세계가 식민지로 돼 있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만한 거야. 왜? 대륙의 진출이 교두보니까. 반도잖아. 그래서 맨날 침략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를 이뤘어? 이건 좀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5,000년 한민족 저는 아니라고 보죠. 종의 다양성이 우리는 살벌해진 거야. 다 막 쳐들어와서 그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엄청 많이 했지. 병자호란에, 임진왜란에, 6.25 전쟁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끼리 싸운 거예요? 아니거든요. 외국세 갖고 싸운 거거든. 그러면 점령을 받으면 종이 퍼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쳐들어온 애들은 힘이 센 애들이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잖아. 그 종이 막 섞여 있어. 또 우리가 전 세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놈이 맨날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우리는 종의 다양성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수종자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 몸에는 미국의 피도. 그러면 좋겠지. 그런 거 같아. 예. 미국에 종자가 있었다면 키가 좀 크죠. 여튼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지금은 한국 사람은 구분을 한대요.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동남아시아 쪽 우리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말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몸동작이 크지 않고요. 몸동작이 큰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되게 몸동작이 커요. 되게. 항상. 그리고 뭐 할 때 이렇게 손 움직이고요. 근데 중국은요. 이게 커요.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용히 다니고요. 그리고 되게 거동이 심플하대요. 그리고 동작이 크지 않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딱 봐서 얌전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보면 거의 한국 사람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둘이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뭐 혼자 다니면 얼른 막 뛰어가거나 이런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다녀도 느긋하게. 왜?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네 집에 가는데 막 뛰어가요? 이러고 가잖아요. 전혀 뭐가 없으니 그런 게 배어 있대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뭐부터 볼 거야? 밑에부터 치고 올라갈 거든.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뭐 배울 거야? 종의 다양성, 마지막에 생태계 다양성을 배우게 될 거거든. 여기 틀리면 이름 치워, 호적에서. 알았냐? 그만큼 쉬운데 여기는. 알았어? 사실 앞에 지질시대나 그 다음에 변이 쪽도 어렵진 않아. 알았어? 사건, 사고만 많이 알면 되거든. 핀치라든가, 남모양 적혈구라든가, 뇌성이 있는 뭐 세균. 이런 것들 얘만 보면, 그리고 그 대신 너희들이 인문학부잖아. 글 읽는 데는 뭐 일가견 있는 애들 아니냐? 그지? 그래서 좀 문장이 길어. 변이 쪽은. 그거 읽는데 뭐 별로 어려움 없잖아. 그치? 다음 시간에 여기 끝내고, 어디를 나갈지 내가 보기에는 저 뒷부분이 있지. 세세한 부분. 날씨나 뭐 환경이나 이쪽.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알겠지? 작년에 니네 선배들 했던 대로 따라갈게. 처음에는. 됐어.